유승이는 좀 성실한 편인가? 도균이가 좀 더 잘할걸요. 도균이가 더 잘하지. 나도 그때 해봤을 때 느낀 건 도균이가 잘하더라. 유승이는 좀 열심히 하고. 진짜? 자, 책 펴보자. 음, 169쪽 다 풀었습니까? 다 풀었고 170쪽 170, 171 질문합시다. 없고 됐어. 넘어갑시다. 172쪽 이제 오늘 또 새로운 거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걸 못했었거든. 그래서 오늘 하는 거 조금 어려우니까 정신 잘 차리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긴 게 뭐 W처럼 생긴 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x 3승이 1이 될 때 여기에서 나오는 허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할 거고요. 다른 하나는 x 3승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것 중에서 실수 말고 실근 말고 허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둘 다 방정식에서 나오는 무슨 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다? 무슨 근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거다? 실근이 아니라 뭐를 생각할 거라고? 허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얘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실근이 뭐라는 게 나와? 여기서는 실근이 1이라는 게 나와버리지. 그러니까 얘는 실근이 나오는 놈이야. 근데 얘로 너희가 판별식을 한번 써볼래? 판별식 쓰면 0보다 어때요? 판별식 쓰면 0보다 어쩌지? 작죠? 무슨 근이 나온다는 뜻이야? 허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한 허근을 내가 오메가라고 부를 거야. W처럼 쓰는데 읽을 때 뭐라고 읽어줘야 된다? 대답들 좀 해봐. 뭐라고 부른다? 오메가라고 불러줘야 돼요. 그리고 허근이라는 것은 반드시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하나의 켤레근은 결국엔 얘의 켤레 복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오메가 바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만족시키는 한 허근을 오메가, 다른 한 허근은 오메가 바라고 두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 x 자리에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왜냐면 이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얘라고 둔 거니까. 그럼 이 오메가를 얘들한테 넣게 되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식 하나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 방정식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요 x 자리에다가 누구를 넣어도 성립이 될까? 위에다가도 누구를 넣어도 성립이 되는 거야? 요 방정식은 저기서 나온 거야. 그럼 여기를 만족시키는 근은 저기에다가 대입을 해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린 저 위에 x에도 누구를 대입하면 성립이 된다? 오메가를 대입하면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맨 위에 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은 오메가 3승이 1이라는 요 식까지도 우리가 찾아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일단 너희가 항상 뭐를 찾아야 되냐면 요런 게 나오면 요 식이랑 요 식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찾기 좀 힘들고 모르겠다, 외우셔야 돼요. 얘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런 식이 나오면 요런 식과 요런 식을 좀 적어 놓는다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이러한 방정식 또는 이러한 방정식의 두 근을 얘하고 얘라고 너희가 뒀잖아. 그럼 우리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근각계수의 관계로 얼마라고 들 수 있을까? 요걸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니까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지? 근각계수의 관계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얼마라는 걸 찾을 수 있지? 지금 뭐 하는지 따라와? 알면 대답을 좀 해주라. 1이겠죠? 요거까지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요게 좀 정리되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은 한 문제에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왼쪽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오른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한 문제에 동시에 절대 못 나옵니다. 얘가 출제가 되면 얘는 안 쓰이고요. 얘가 출제가 되면 얘는 안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어떤 식을 써야 되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요식이 나오면 요식 정도는 땡겨놓고 문제를 푸시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우리가 넘겨가지고 이 수분해를 할 건데 x 3승 플러스 1은 0이 되고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이 나옵니다. 그럼 허근이라는 건 이런 데서 발생이 되겠죠.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을 또 오메가라고 둘 거예요. 그리고 걔도 편례 근을 가질 거니까 오메가 바가 따른 한 근이 되는 거. 그럼 요 x 자리에다 얘를 넣었을 때 성립이 돼야 되니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요 오메가가 요것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위에다 넣게 되면 오메가 상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얘하고 얘라고 둔 거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면 두 근의 합은 1이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1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메가 반을 오메가 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식이 주어지면 요식과 요식을 땡겨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두 가지는 절대 한 문제에서 공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가 나올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이 식이 나오면 요런 식, 요 식이 나오면 요런 식, 요렇게 기억을 조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책에는 적혀 있긴 한데 이거를 조금 필기 다 합시다. 적당한 빈 곳을 잘 찾아서 이거를 딱 나눠가지고 두 개 다 필기하십시오. 나눠서 따로 필기하세요. 다 적었나? 그럼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습들을 좀 해봅시다. 필수예제 10번만 보세요. 방정식이 x 상승은 1이라는 방정식이 왔어. 그리고 그때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두겠대. 그럼 칠판에 적혀 있는 것 중에서 왼쪽을 쓰는 거야, 오른쪽을 쓰는 거야? 왼쪽을 쓰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왼쪽이란 게 바로 떠오르고 우리가 x 상승은 1 밑에다가 이 두 가지는 습관적으로 쓰세요. 얘하고 얘 정도는 찾아놓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요거 두 개 얼른 써놓고 이제 뭐를 구하는 건지 하나씩 보자. 자, 첫 번째 우리한테 지금 물어본 거는 오메가 40승 더하기 오메가 20승 플러스 1.
여기다 좀 쓸게요. 일단 요거 두 개 적었지? 우리 지금 173쪽에 필수예제 10번 보고 있습니다. 필수예제 10번. 자, 우리한테 첫 번째 물어본 게 오메가 40승 더하기 오메가 20승 더하기 1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오메가가 3승이 1이니까 6승도 1이겠죠? 9승도 1일 거고 12승, 15승 이런 것들이 모조리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얘를 형태를 바꾸면 이 오메가 40승이라는 놈을 우리가 오메가 39승 곱하기 오메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에가 지금 3의 배수니까 얘는 결과물이 얼마일 거야? 1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오메가로 그냥 이렇게 쓱 바뀐다는 거야. 그럼 얘도 우리가 분리를 시키면 오메가 18승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얘가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누구로 떨어질 거라는 거야? 오메가 제곱으로 떨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1로 그냥 그대로 떨어뜨리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값을 놓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 위에서 이게 얼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0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값이 0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워져야 되는 게 또는 이거를 못 찾아내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리고 이걸 알더라도 이렇게 식을 못 바꾸면 또 답을 못 찾겠지. 그러니까는 뭐 굳이 이거는 뭐 필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잘 기억을 해놓고 나중에 한 문제를 시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보십시오. 쉽지 않은 유형이긴 합니다. 이 오메가라는 파트.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뭐 1 더하기 뭐 저런 게 있으니까 결국엔 차수를 조금 떨고 가지고 형태를 바꿔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는 우리가 딱히 바꿀 수 있는 게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오메가 3승은 뭐로 바꿨으면 될까? 오메가 3, 그렇지. 1로 바꿨으면 될 거고. 그럼 오메가 5승은 뭐로 떨어질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오메가 7승은 뭐로 떨어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 9승은요 1이 되겠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오메가 11승은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겠죠. 그럼 얘를 잘 보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1이라는 게 각각 몇 개씩 있습니까? 2개씩 있는 상태지.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하나씩 더한 값이 얼마니까? 0이니까 2개씩 더한 것도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도 0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야. 뭐 잘못 적었나? 항이 7개네요 여러분. 7개입니다. 인마하고 인마를 합쳐서 0이 되고 인마들을 합쳐서 0이 되니까 1이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차수 떨굴 수 있는 거 좀 바꾸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게 나오면 아는 형태로 바꿔주고 그런 짓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3번도 보겠습니다. 오메가 10승 플러스 1이 분모에 있는데 오메가 10승을 뭐로 바꿔 써야 될까? 그렇죠. 그 다음 플러스 1분의 3 오메가 제곱인데 얘는 딱히 바꿀 수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와 있는 게 뭐냐면 2 오메가 바가 와 있거든. 얘를 형태를 조금 바꿔줘야 될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지금 오메가 바가 어디에 있냐면 요런 데도 지금 하나 들어있고요 요런 데도 지금 하나가 들어있는 거잖아. 1번과 2번 중에서 누구 쓸래요? 1번과 2번 중에서 누구를 좀 쓰는 게 편할까? 1번 쓸까요? 2번 쓸까요? 1번을 좀 써볼까? 우리는 오메가 바 자리에는 누구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이 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정리를 하면 오메가 플러스 1분의 3 오메가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 오메가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뭔가 이게 깔끔하게 식이 정리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오메가 제곱을 또 누구를 쓸 거냐? 얘를 쓸 겁니다. 얘를 식을 변형하게 되면은 오메가 제곱 자리에 또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는 상태겠죠. 그럼 이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이게 지금 마이너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합치게 되면은 마이너스 5 오메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우리가 누구로 묶어내주고 마이너스 5로 묶은 다음에 밑에 거랑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5만 남게 된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뭘 하는 건지 알겠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차수가 높으면 차수를 떨궜고요. 뭐 문자를 줄이려고 노력했었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오메가 3승 1이라는 걸 통해서 요런 식을 다 찾고 형태 바꿀 수 있는 걸 하나씩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가 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얘가 나오면 이거랑 이거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만약에 얘가 나오면 이거랑 이거 쓸 줄 알아야 되는 거. 정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이거는 좀 시켜볼게요. 방금 했던 거를 좀 하나 해볼게요. 365번을 해봐요. 우리가 보통 분모가 다른 것끼리 뭘 더하거나 뺄 때 초딩 때부터 통분하라고 배웠죠. 365번을 쉽게 푸는 방법은 통분을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답이 나왔나? 답은 일단 마이너스 1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분모가 다른 것끼리 뭘 더하거나 빼거나 크기를 비교할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은 일단 통분입니다. 그럼 일단 분모를 곱한 게 분모에 깔릴 거고 요 둘을 더한 게 분자에 올라가는 거니까 통분을 하면 요 두 개 곱한 거 불러봐요. 오메가 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분의 이 둘을 더한 게 분자에 올라가는 거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면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x 3승 마이너스 1은 0이 됐으니까 x 3승은 1일 때인 거잖아. 그럼 칠판에 써져 있는 것 중에서 왼쪽 거 쓰는 거야? 오른쪽 거 쓰는 거야? 오른쪽.
진짜? 왼쪽 거죠. 왜냐면 x 3승 마이너스 1은 0을 정리하면 x 3승은 1이 되는 거잖아. 왼쪽 거인 거지. 그럼 여기에 적혀 있는 인마랑 인마를 요 우리가 정리해 놓은 식에다 대입만 하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저희가 지금 왼쪽 유형은 풀어봤거든. 오른쪽 유형은 너희가 직접 풀어보십시오. 나중에 숙제로 364, 366이 칠판에 있는 오른쪽 유형이거든. 그거는 나중에 집 가서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넘어갈게요. 176쪽으로 오세요. 자, 176쪽을 보면 우리가 중2 때 연립방정식을 한 번은 배워봤어요. 그때는 우리가 둘 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일 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웠던 게 뭐냐면 1차하고 묶여져 나와서 이걸 우리는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불렀었어요. 이때는 해가 몇 개가 나왔었지? 두 개? x 하나, y 하나 순서쌍이니까 몇 개라고 생각해줘야 돼? 한 개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한 세트가 나왔던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와 1차가 엮여져 나오면 그때 해는 한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1차랑 2차가 묶여진 거랑 2차가 묶여져서 나오는 연방을 우리가 이제부터 풀어내야 돼요. 그럼 1차하고 2차가 묶여져 나오면 해가 몇 세트가 나오냐면 두 세트가 나옵니다. 그럼 2차하고 2차가 묶여져 나오면 총 4세트가 나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1이라서 한 개가 나오는 겁니다. 1 곱하기 2라서 두 개가 나오는 거고 2 곱하기 2라서 4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중2 때 배웠던 거니까 추가로 배우는 게 요 두 개거든요. 근데 방법부터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1차하고 2차가 같이 엮여져 나오면 1차를 건드려서 2차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1차와 2차가 연립을 하는 문제가 나오면 누구를 건드려야 된다? 1차를 건드려서 몇 차에 대입을 하자? 2차에 대입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최대 몇 세트를 찾으려고 했으면 된다? 두 세트를 찾으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와 2차일 때는 어떤 놈을 건드려야 되냐면 결국엔 둘 다 2차니까 둘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먼저 건드리셔야 돼요. 둘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먼저 건드려야 돼요. 또는 그게 잘 구분이 안 되면 보통 문제에서 능명으로 되어 있는 2차식이 있을 겁니다. 얘를 먼저 건드린 다음에 여기서 얻은 힌트를 다른 2차에다 대입해서 해당되는 최대 4세트의 해를 구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한번 채워볼게요. 저기 178조 가봐요. 한번 눈치만 채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을 보면 1차와 2차가 엮여져 있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건드려야 된다? 1차를 건드려서 2차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만족되는 뭐 x든 y든 찾아놓고 그거에 해당되는 세트 값인 뭐 x나 y를 다시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필수예제 11의 2번도 마찬가지겠죠. 몇 차를 건드려라? 1차 건드려서 2차 대입인 겁니다. 근데 이제 필수예제 2번으로 와봐요. 필수예제 12번으로 와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2차가 나왔지 얘들아. 근데 누구를 건드려야 된다는 걸까? 그렇죠. 왜냐면 위에가 능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쟤가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야. 그래서 쟤를 먼저 우리가 힌트를 정리한 다음에 밑에 식에다 대입해서 세트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옆에 거도 누구 건드려야 될까? 위에 거 건드려서 밑에 거에 대입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좀 이따 푸는 걸 보시고 이거는 한 문제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1차하고 2차가 엮인 거 먼저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필수예제 11번의 1번은 저 첫 번째 식을 뭐는으로 정리하면 좀 편할 것 같아? 그렇죠. x는으로 하려면 분수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도 계산 실수 많이 하는데 괜히 분수로 만들지 말고 쟤를 y는으로 정리하면 3x-2가 되겠죠. 즉 밑에 식의 y 자리에다 누구 넣으면 된다?
3x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입을 조금 할게요. 2x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3x 마이너스 2. 그 다음 플러스 y 제곱이니까 3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전개를 하셔야 돼요. 좀 귀찮아도. 자, 여기서 2x 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9x 제곱, 여기서 9x 제곱. 몇 x 제곱? 2x 제곱. 여기에서 몇 x? 6x죠. 여기서 플러스 6x지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x 생겨? 마이너스 12x 합치면 몇 x? 마이너스 6x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상수항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오네요. 그럼 약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니까 x 값이 1 또는 2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x가 1일 때 누구 값도 찾아줘야 되는 거야. y 값도 찾아줘야 세트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x가 1일 때 저기다 대입해봐야 y 값은 얼마? 1이라는 요 세트 하나가 나오는 거고, 이번에 x가 뭐일 때? 2일 때 저기에다 대입하면 y 값은 얼마? 4라는 요런 세트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와 2차가 엮이면 최대 몇 세트가 답이 나온다? 두 세트까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방법은 몇 차를 건드려서 몇 차에 대입하자? 2차에 대입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똑같은 방법이고 푸는 방법은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 더해 바로 연습 좀 합시다. 380번에 2번 해봐요. 누구를 건드려야 될까? 밑에 거 건드려야겠죠. 자, 우리 순서상으로 답을 부를게요. 마이너스 1,5, 4, 마이너스 5. 이렇게 불러도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지고, 이건 두 문제 다 풀이를 좀 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잘 보시고 이해한 다음에 밑에 문제 풀릴 때 잘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우리가 2차가 엮여서 나오면 누구를 건드려야 된다?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건드려요. 근데 그런 걸 눈치채기 힘들다면 어떤 식을 찾으면 된다? 는형으로 돼 있는 식을 건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위의 식을 인수분해하면 혹시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4x제곱 플러스 xy 마이너스 2y제곱 이 9가 된답니다. 그럼 머리 들어봐. 이 둘을 곱해서 0 된다는 건 x 플러스 y가 뭐일 때가 있을까요? 0일 때가 있겠죠.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x 빼기 y가 뭐일 때가 있을까? 0일 때가 있는 거겠지. 그럼 얘를 y는으로 정리하면 y 자리에 뭐 넣으라는 뜻이야? 마이너스 x를 넣으라는 거겠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y 자리에는 뭐 넣으라는 걸까? x 넣으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부터 풀게요. y 자리에다 전부 다 마이너스 x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4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9가 되는 거겠죠. 그럼 몇 x제곱이 남아요? x제곱이 남지. x제곱이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야? 9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x가 뭐 또는 뭐가 나와? 3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우리가 그때 세트인 y를 찾으려면 x 값에다 뭐 붙여주면 된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y 값은 마이너스 3이고 이때 값은 3이 돼서 일단 요 두 세트가 나온 겁니다. 자, 이번에는 y 자리에다 누구를 넣겠다? x를 넣겠다. 그럼 4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5x제곱에다 2x제곱을 빼서 3x제곱이 9가 나와요. 그럼 x제곱은 얼마가 되는 거고 3이 되니까 이때 x값은 루트 3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요. 근데 xy의 값이 어떻다라고 돼 있어? 같다라고 돼 있네. 그럼 이때 y 값은 루트 3이 될 거고 이때 y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해서 총 몇 세트가 나온다? 4세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좀 복잡합니다. 계산을 할 때도 실수할 건덕지가 되게 많고요. 근데 이제 잘 찾아줘야 돼. 요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런 느낌으로 한 번 하나 더 풀고 너희한테 굳이 좀 더러운 문제를 하나 시킬 겁니다.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제곱은 0이고 밑에 있는 식은 x제곱 플러스 2y제곱이 6입니다. 누구를 건드려야 될까요? 위에를 건드려야겠죠. 위에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 x 마이너스 2y와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가 되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는 얘가 0일 때, 두 번째는 얘가 0일 때가 있겠죠. 적어보면 첫 번째 x 마이너스 2y가 0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x 플러스 y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얘는 y는으로 하는 것보다 x는이 편하겠죠. x 자리에 뭐 넣겠다? 2y를 넣겠다. 그럼 얘도 그냥 x는으로 합시다. x 자리에 뭐 넣겠다? 마이너스 y 넣겠다. 그럼 이제 밑에 식에다 넣으면 돼요. 여기에 넣는 겁니다. 그럼 x 자리에다 2y를 넣으면 4y제곱 더하기 2y제곱이니까 6y제곱이 6 되는 거죠. y제곱이 얼마? 그럼 y 값은 뭐 또는 뭐?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지. 그럼 그때 세트인 x를 찾으려면 걔들에다 2만 곱해주면 되니까 2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 총 몇 세트가 나온다? 2세트. 이번에는 x 자리에다 마이너스 y를 넣을 겁니다. 그럼 y제곱 더하기 2y제곱이니까 3y제곱이 6이죠. y제곱은 얼마? 2가 되겠죠. 그럼 y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와?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근데 그때 x 값은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2 이때 x는 루트 2 그래서 총 몇 세트가 나온다? 4세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성공하셔야 돼요. 그 전에는 누구를 건드려야 될지 눈치채는 게 첫 번째겠죠. 그런 다음에 잘 집어넣어서 세트만 잘 찾아주시면 됩니다. 381번에 2번에 보세요. 381번에 2번을 해보세요.
숫자가 더러워요. 답이 숫자가 좀 더럽다고 내가 틀렸나 생각하지 말고 계속 진행을 하세요. 이제부터 우리는 유리와 실수와 다 배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해야지. 뭐라고 쓴 거야? 맨 위에 세트가 2분의 뭐가 5분의 루트 10? 수정이 답 나왔어? 이건 풀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틀린 사람들 대부분 그냥 계산 실수일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다시 불러. 그쵸? 무슨 계산 실수할 때? 유리가 이런 루트 5분의 2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제 그걸 유리가 안 하고 있는 뜻이. 맞았어? 왜 울어? 학생들 그만두라고 오나 보다. 저 밖에 있는 두 분 다 오늘이 마지막 공부 시간. 응. 너희 수업 몇 시야? 오늘이 마지막 공부지. 오늘 사실 이름을 몰라요. 그렇다고 내 이름 뭐에 물어볼 수는 없었어. 그분 있잖아. 성진쌤 말고 허쌤 말고 실장님 말고 영어쌤 한 명 더. 몰라? 영어 보조 선생님. 젊은 여자 선생님. 나도 몰라. 자, 지금 풀이합시다. 일단 인수분해부터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인수분해 어떻게 됩니까? 얘랑 이렇게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다뤄야 되는 거는 얘가 0일 때니까 바로 정리를 하면 y에다 뭐를 넣겠다? 2x를 넣겠다. 그럼 두 번째는 얘가 0 돼야 되니까 x 자리에 뭐 넣겠다? 2y 넣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곡부터 해봅시다. y 자리에 2x가 들어가니까 x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4x제곱이죠.
몇 x제곱? 뭐가 나오지 얘들아? x 1 6 아니구나 8이구나. 다시 불러보자 얘들아. x제곱 6x제곱 여기는 8x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다 합치면 몇 x제곱? 15x제곱이 9입니다. 그럼 x제곱이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x 값이 뿔마 루트 5분의 3이잖아. 유리화를 하게 되면은 5분의 루트 15 하나랑 다른 하나는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5분의 루트 15 이렇게 되겠지. 유리화 조심해서 잘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y 값을 구하기 위해서 x에다 뭐 곱해주면 돼? 2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때는 5분의 2 루트 15가 될 거고요. 이때 y는 5분의 마이너스 2 루트 15가 되니까 일단 몇 세트? 두 세트가 나왔다. 그럼 얘도 이제 대입을 좀 해줘야겠죠? x 자리에다 2y 넣겠습니다. 그럼 4y 제곱 더하기 6y 제곱 더하기 2y 제곱 몇 y 제곱? 12y 제곱인가? 12y 제곱이 9니까 y 제곱은 얼마? 4분의 3인가? 그럼 이때 y 값은 뭐 또는 뭐가 나오죠? 2분의 루트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x 값 구하려면은 y에다 뭐 곱해주면 되니까 2 곱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때 x 값은 루트 3이 될 거고요.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루트 3. 그래서 여기서도 또 두 세트가 나온다. 그러니까 총 몇 세트가 답으로? 네 세트가 답으로 써야 됩니다. 얘는 좀 비교적 쉬운 유형들이에요. 어려운 유형들은 인수분해부터 어렵게 만들어 둬 있기 때문에 그거가 좀 조심해서 문제 푸셔야 돼요. 하나를 좀 맛을 진짜 어려운 걸 하나 맛을 좀 봐야 되는데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겠습니다. 딱히 없군요. 딱히 어려운 유형이 이 책에 없습니다. 나중에 바이블 할 때 엄청 어려운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만 좀 복습을 하면 1차와 2차가 엮여져 있으면 누구를 건드려라? 1차를 건드려서 몇 차에 넣자? 2차에 넣자. 2차와 2차가 엮여져 나오면 누구를 건드려라? 인수분해가 되는 놈 또는 는형을 건드려라. 그런 다음에 총 몇 세트를 찾아라? 최대 4세트까지 만들어진다는 거. 요 방법만 기억을 해도 사실 우리가 이걸 굳이 계산 실수만 안 할 자신이 있다면 뭐 쉬운 파트가 될 거라서 방법을 기억을 하세요.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필수 13부터가 조금 어렵습니다. 센스가 좀 필요한 유형이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첫 번째 주어진 힌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4고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주어진 다른 힌트가 xy가 15인데 우리가 일단 위의 식을 보자마자 곱셈 공식의 변형이 좀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밑에 xy 값이 줬거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볼 거냐면 x 플러스 y의 제곱에 2xy가 빠진 놈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얼마라는 걸 가르쳐줬다? 34라는 걸 가르쳐준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xy가 15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 30이잖아요. 그럼 그게 반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x 플러스 y의 제곱은 64다 이렇게 찾아질 겁니다. 맞니? 그럼 우리가 이거를 정리하면 x 플러스 y가 뭐이거나 8이거나 x 플러스 y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근데 x 플러스 y는 8인데 xy가 뭐일 때? 15일 때가 있는 거고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8인데 그때 xy는 15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와 1차 두 개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최소한 1차는 아니겠죠. 그럼 얘를 2차로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정리해서 여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xy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누구를 건드려 가지고 위에 걸 건드려 가지고 밑에 대입하면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연방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겠어 계산? 그럼 굳이 안 할게. 너희가 하나를 바로 해보자. 숫자는
1번 해봐요. 382에 1번 해봐요. 하나밖에 없나? 하나구나.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하지 말고 금방 해봐. 굳이 나 이 위에 적혀 있는 방법 안 가르쳐 줬지. 그럼 그냥 얘를 변형해서 얘 집어넣어서 연방하는 거지. 지금 위에 적혀 있는 방법 카피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앞에서 한 1차랑 2차가 있을 때 1차 건드려서 2차 넣었던 방법으로 해봐요. 그 다음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기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야. 맞아. 그거예요. 그렇게 두 세트. 나오니? 두 세트 나와서. 승찬이 너 맞았어? 잠깐 풀이를 할 건데 너희는 다 이제 연방으로 풀어봤죠. 근데 이게 좀 다르게 찾는 방법 하나를 소개를 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위에 거랑 똑같이는 하셔야 돼요. 얘가 어떤 곱셈 공식의 변형이 쓰였을까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 무슨 짓을 하면 얘가 생길까?
그렇지. 마이너스 3xy를 했을 때 이게 생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x 플러스 y가 2라는 걸 아니까 4 빼기 3xy가 49가 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거 넘기게 되면 3xy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지. 그럼 xy가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마이너스 15인 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대로 풀면 얘를 정리해서 여기에 집어넣은 다음에 뭐 x든 y든 먼저 찾고 다른 세트까지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x, y라는 놈을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바라볼 겁니다. 그때 우리는 두 근의 합이 뭐라는 걸 알고 2라는 걸 아는 거고 두 근의 곱이 뭐라는 걸 아는 거야? 마이너스 15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우리가 그걸 뭐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면 t 제곱에 여기는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 x가 오는 거였죠. 근데 두 근의 합이 2니까 뭐가 와야 될까? 마이너스 2t가 와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의 두 근의 곱이니까 뒤에 뭐 붙여줘라? 마이너스 15를 붙여줘라. 그런 다음에 이때 두 근을 우리가 누구랑 누구라고 지금 가정한 거야? x랑 y라고 가정을 해놓은 상태인 거지. 그럼 요걸 풀어봐봐. t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와요? 5 또는 마이너스 3이 나오지. 그럼 얘가 x고 얘가 y일 수도 있고 얘가 y고 얘가 x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x가 오면은 y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5로 결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에 적혀 있는 그 대칭형을 좀 사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뭐냐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바라보시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걸로 강제로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렵다. 그럼 그냥 1차 건드려서 2차에 넣으면 돼, 얘들아. 그게 제일 무난한 방법이고 그게 우리가 배운 방법이니까. 이해되니? 돼? 넘어갑시다. 필수예제 14. x 플러스 y는 k. 그러니까 모르는 문자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xy는 3. 그 다음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이게 오직 몇 개의 해만 가진답니까? 한 쌍이래요. 그러니까 x 값도 몇 개여야 되고 한 개여야 되고 y 값도 몇 개여야 된다는 거야? 한 개여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얘는 1차고 얘는 2차잖아요. 누구를 건드릴 건데? 1차를 건드려서 2차에 넣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생각해봐. 이 식을 너희가 y는으로 정리하면 몇 번 넣어야 됩니까? 2번 넣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가 x는으로 정리하면 몇 번만 넣으면 돼요? 한 번만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뭐로 정리하는 게 좀 낫겠다? x는으로 정리하자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k가 되니까 요 x 자리에다 이 식을 이제 넣을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2y에 마이너스 y 플러스 k, 그게 지금 3이다라는 식이라는 거지. 뭐 한 건지 알겠어? 일단 식을 변형해서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제곱 몇 y 제곱 마이너스 3y 제곱, 그 다음에 몇 y가 생기지? 플러스 2ky가 생기죠. 그 다음에 이게 넘어오면 그게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버렸는데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y 값도 몇 개만 나와야 된다고? 하나만 나와야 된다고. 2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만 나와야 돼. 무슨 근이라는 뜻이야? 중근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즉 얘의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판별식 불러봅시다. 짝수공식으로 k제곱 마이너스 9가 0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럼 k값은 뭐 또는 뭐가 돼야 되는데? 3 또는 마이너스 3.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될 수 있는 모든 실수 k값 구하는 거니까 두 가지 다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한 쌍의 해라는 것이 결국에는 x도 하나 y도 하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처럼 똑같이 1차와 2차가 나오면 우리는 몇 차 건드리기로 했으니까 1차를 건드려서 2차에 넣기로 했으니까 그 방법을 똑같이 적용을 한 거예요. 하나 바로 해봅시다.
문제가 조금 다르니까 잘 읽고 푸세요. 383번. 뭐야? 주? 에어컨 조금만 줄일게요. 아까는 우리가 중근이라는 힌트가 있었기 때문에 판별식은 0을 썼었는데 얘는 지금 실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야겠죠? 실근이란 건 근이 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중근일 때와 서다실일 때 다 되는 거라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셔야 됩니다.
썼어요? 어떤 범위가 나와? 루트가 나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본인이 찾은 식을 지우지 말고 내 풀이에서 어디가 좀 다른지 발견해봐. 일단 두 식이 주어졌는데 누구를 건드려서 누구에 넣을 거야? 위에를 건드려서 밑에 넣을 거죠. 근데 저는 그냥 x를 남기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y는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y는 2a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식의 y 자리에 누구를 넣자? 얘를 넣자는 겁니다. 그럼 x에 2a 플러스 1 마이너스 x가 a제곱 플러스 3이다. 그럼 다 전개한 다음에 한쪽으로 좀 몰아주면은 x제곱 마이너스 2ax 묶어버릴게요. 마이너스로 묶었을 때 2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3은 0 이렇게 식이 전개가 되겠죠. 이쪽으로 다 넘긴 거야. 근데 얘가 결국에는 실근이라는 거는 x도 실근이어야 되고 y도 실근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의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를 쓰자라는 거죠. 그러면 얘의 제곱에다가 얘 4개를 뺄 거니까 얘 제곱하면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에 4 곱한 걸 빼는 거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12.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사라지고 사라지죠. 그럼 4a가 뭐보다 어떤 거야? 1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럼 a는 뭐보다 어떻다? 4분의 11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중에 제일 작은 정수를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3이 되는 거죠. 이해돼서 어디서 계산 실수했죠? 필수예제 15번 활용이라서 너희가 활용 문제가 나오면 일단 보통 잘 안 풀려는 성향들이 있을 텐데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겠지만 문제에서 말로 돼 있는 걸 너희가 일단 미지수부터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를 뭐 x라 둘 건지 누구를 y라 둘 건지부터 판단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장으로 돼 있는 걸 수식으로 바꾸는 연습만 조금 하시다 보면 활용도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활용과 그냥 문제의 차이는 식이 주어졌던 게 식이 없다라는 그 차이니까 식만 만들면은 오히려 계산은 다른 문제보다 쉬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식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필수예제 15번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 안에서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럼 일단 원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 그 안에서 직사각형이 내접하게끔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쭉 있게 되면 얘가 지금 대각선이 될 건데 직사각형의 대각선인데 이게 이 원의 뭐가 될까요? 지름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딱 원의 중심일 거고 이 길이가 우리는 얼마라는 걸 알고 있다? 13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둘레가 뭐라는 힌트를 줬어요? 34. 그럼 우리 지금 가로 세로 길이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니까 그 가로랑 세로를 각각 뭐라고 둬보자? x랑 y라고 두자라는 생각이 들면 제일 좋겠지. 그럼 일단 둘레식부터 세워보면 얘하고 얘를 더한 다음에 2 곱한 게 34야. 그럼 하나씩 더한 값은 얼마라는 걸까? 17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니까 여기가 90도일 겁니다. 뭐 쓰고 싶다는 생각? 피타고라스 쓰고 싶다는 생각.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169가 되는 거겠죠. 맞나요? 저 그러면 누구를 건드려야겠어? 얘를 건드려야겠죠? 얘를 건드려서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 지금 xy라는 게 어떤 길이를 xy로 준 거잖아. 음수는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양수만 답이 될 수 있다. 그 정도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 거. 그럼 요즘 식을 정리해서 넣어보자. 좀 배운 걸 써보고 봅시다. 대칭 형태를 좀 써볼게. 요거를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어떻게 쓸 수 있지?
x 플러스 y의 제곱에다가 뭐 빼주면 그렇지 얘를 빼주면 이게 169가 나온다. 근데 얘가 17이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34죠. 그게 넘어가게 되면 얼마? 숫자가 안 이쁜데? 이게 마이너스 34죠. 넘어가면 얼마? 마이너스 34. 미안하다. 얼마나 미친놈이야. 다시 얘가 지금 17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7의 제곱 얼마? 289. 에다가 이게 넘으면은 마이너스 169. 그게 지금 2xy가 되는 거죠. 그럼 2xy가 120이니까 xy 값은 얼마? 60 이렇게 되겠네. 맞니? 그럼 아까 우리가 이 형태를 대칭 형태라고 불렀는데 이 x하고 y를 어떤 2차 방정식에 뭐로 바라보자? 두 근으로 바라보자. 그런 다음에 식을 세우면 t 제곱에 마이너스의 두 근의 합 t가 와야 되는 거잖아. 왜? 아까 그 실수 때 지금 계속 비우고 있는 거. 마이너스 17t가 와야 되고 뒤에는 곱한 거는 60은 0이 돼야겠죠.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인수분해? 왜? t-5랑 t-12는 0이니까 t 값이 지금 5 또는 12가 나올 겁니다. 그럼 만약에 x가 5면 y는 뭐가 돼야 되고 12 y가 5면 x가 뭐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지금 x, y 세트를 찾는 게 아니라 뭐 구하라는 문제입니까? 구하라는 문제네. 근데 이제 문제 봅시다. 누가 더 길다라고 돼 있어? 가로가 더 길대요. 얘가 뭐가 돼야겠어? 가로가 돼야겠죠. 더 짧은 얘가 뭐가 돼야겠어요? 세로가 되면 되는 거겠죠. 이해돼? 근데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 1차리 야 왜? 왜 계속 비우는데? 실수할 수도 있지. 1차를 건드려서 2차에 넣어서 풀어도 돼. 본인이 그게 더 편하면. 근데 우린 굳이 배운 거니까 한 번만 좀 써먹고 본 겁니다. 별거 없어. 니 딱 실수 한번 해봐라. 하나 하자. 아니다. 숙제는 몇 개야? 넘어갑시다. 공통된 요게 좀 어렵거든요. 요거는 별표를 쳐놓자. 학교 시험에서 공통근 문제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어려운 유형입니다. 요거는 어려워요. 진짜 많이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도 어려울 거예요. 연아, 아무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지겹나? 한 시간만 동안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으면 지겹잖아. 대답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대답 좀 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 게 아니라 뭐라도 열심히 대답하고 참여해야 우리가 학원비 벌어가죠. 학원비 벌어가려면 열심히 배워가는 것밖에 안 되지. 여보세요. 걱정돼서 그럽니다. 아직 중3이라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아직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학원에서 너희가 돈 낸 거를 이게 본전 뽑을 수 있는 건 열심히 배워가는 것밖에 없어. 잘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그게 성적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거 말고는 학원에서 득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요걸 빨리 깨우쳤으면 좋겠네. 학원비가 그렇게 싸지 않다라는 거. 너희가 땅 파봐라 아니면 알바해봐라. 이 학원비 벌기 쉬운가? 빨리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마냥 그냥 꼰대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아 왜 새끼야 왜? 뭐? 말해. 왜 그래? 마냥 꼰대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진짜 네가 뭐 잘되든 말든 관심 없으면 니한테 신경도 안 쓴다. 그걸 좀 기억해줘 얘들아. 너한테 관심 없는 사람은 너희가 망하든 말든 신경도 안 씁니다. 이왕 나를 만나서 수업을 들으니까 내가 좀 개 재수없네. 나 안 해. 수업 안 할 거야. 놀아 씨 안 해. 안 한다고. 내가 마실 수
웃긴 거지. 얘 문제 이상한 거지. 세로를 해동이랬다고? 얘 좀 그 성향 자체가 좀 달라요. 웃음 코드가 다르니까. 아 그만 좀 웃어봐. 이것만 하고 맞추게. 한유형하고 하면 딱 끝나는데. 참을 수 있지? 웃음이 안 참아질 때 뺨을 때려. 그럼 웃음이 참아져. 자 문제 봅시다. 필수예제 16번인데 어려워요. 일단 두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그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가진답니다. 근데 너희는 그 공통근이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가정할 거예요. 여기서도 알파라는 근이 나오고 여기도 알파라는 근이 나온다라고 두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러면 그 공통근이 알파니까 여기 x에다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립이 돼야 되죠. 여기 x에도 알파를 집어넣어도 성립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 마이너스 k는 0이니까 얘를 알파 제곱은으로 정리한 식과 얘를 알파 제곱은으로 정리한 식이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거를 반대로 넘겨서 쓰면은 2 마이너스 k 알파가 될 거고요. 얘를 반대로 넘기면은 k 마이너스 2 알파가 될 건데 이 둘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린 그때 무슨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야? 뭐 구하는 게 목적이야? k 값을 구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 식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했어 볼 건데 얘를 이쪽으로 다 넘겨올게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 k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식이 정리될까? 얘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여기를 봐야지. 얘들이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둘을 뭐로 묶을 수 있어? 알파로 묶었더니 k 마이너스 2 그리고 뒤에도 k 마이너스 2 공통 인수가 있죠. k 마이너스 2로 뭐 해낼 수 있다? 묶어낼 수가 있겠네. 그럼 k 마이너스 2에 알파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말 뜻은 이 둘을 곱해서 0이라는 건 얘가 0이어도 되고 얘가 뭐여도 되는 거야? 0이어도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얘가 0 되려면 k 값은 뭐다? 2다라는 게 일단 하나가 나오겠지. 또는 알파가 뭐여도 되는 거야? 얘가 0이려면 알파는 뭐여도 되는 거야? 오, 마이너스 1이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이 값을 여기에 넣든 여기에 넣을 때 식이 성립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때 k 값은 뭐도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 1도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풀어봤더니 k 값이 몇 가지가 나온다는 거야? 이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 문제에서 우리가 공통근이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통근을 집어넣었을 때 성립이 되긴 됐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확인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안 거쳐봤잖아. 한번 거쳐봅시다. 위의 식에다가 k에 2를 넣게 되면은 저 식을 쓰는 게 좀 편해서 앞에 있는 x에다가 좀 넣을게.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는 0이 나올 거고 밑에 식에다 넣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겁니다. 식이 어때요? 완벽하게? 같아 버리지. 그럼 공통근이 몇 개가 생길까? 그렇지.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같아 버리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몇 개의 공통근이 됐으니까? 한 개의 공통근이 됐으니까 이때는 많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야. 두 개의 공통근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얘가 답이 아니라 얘가 답입니다. 이렇게 찾아주셔야 되는 거. 알겠니? 그래서 꼭 확인 과정을 거쳐줘야 돼. 그래서 좀 어려운 용이고 내가 확인을 잘 안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많이들 틀리겠지. 한 문제 시킬 것이로. (6번) 할래? (7번) 할래? 7번? 오, 그래? 7번이 더 어려운데. 이러면 내 6번씩 줄 줄 알았지. 7번이 좀 더 어려워요. 6번을 하세요. 7번이 조금 더 어렵다.
이건 숙제고 시간 많을 때 풀고. 6번. 오늘 클리닉 없나? 클리닉 좀 해야 되지 않나? 뚫리겠어. 저 사람 또 웃다가 배만 쳐놓으면 저 새끼 왜 저렇게 시끄러워? 진짜 연일중 남학생들 좀 이상해. 아니 연일중 여학생들은 대부분 그래도 좀 다 그렇진 않지만 서운한 편인데 주한, 삼진이 근데 이상해. 특이해. 왜 포기했어? 틀렸지? 응. 무슨? 응. 저기요, 왜? 집 가는 건 누구보다 빠르게? 아, 정답자가 하나도 없나? 왜 찍어? 이 아까 전에 다른 오답 적혀 있었잖아. 이것도 숙제에 넣겠습니다. 숙제는 182쪽까지. 아, 잠깐 미안해. 다시. 숙제는 186쪽까지. 왜? 숙제는 186까지야. 적었니? 182까지 적지 않았어. 고생했습니다.